네, 레드캠프 오늘부터 격주로 만날 분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장동혁입니다. 네, 앞으로 이제 2주에 한 번씩 뵙게 되는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들어갔으면 네. 좋겠는데요.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회의 당일 의원들이 출석은 하되 현장에 마련된 투표소에는 입장하지 않고 단체로 기권하는 방식을 고려 중이다. 국민의힘에서.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맞습니까, 의원님? 이게 출석 의원 3분의 2로 가결이 되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냥 단체로 퇴장하는 방식은 아닐 테고요. 그럼 불가능하겠죠. 예. 그 말씀을 하신 분은 뭐 예를 들면 명패나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에 들어가지 않고 투표함에 넣는 방식을 말씀하실 건데 예. 현재까지 지도부에서 공식적으로 단체 기권을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는 없습니다. 아, 이걸 하나의 어떤 전술로 그러니까 논의한 바가 전혀 없고. 네. 오, 그래요. 또 설령 그런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이 그냥 기표를 하면 그걸 현장에서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당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5분 정도가 예. 이미 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네. 그런 방식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의 뭐 찬성 표결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원내 지도부에서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지금 그 5명의 의원 외에 추가로 더 나올 건지가 지금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여야 합의가 따로 되지 않아서 무기명 수기투표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뭐 어느 누구도 사실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네. 근데 지도부에서 지금까지 이 특검법의 부당성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은 의원님들께서 그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정치권이나 언론 모두 지금 숫자에 그 관심이 집중돼 있기는 합니다만 좀 각을 틀어서 즉 5명의 의원이 공개적으로 나는 찬성표를 던지겠노라라는 입장을 밝힌 이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5명 정도가 그렇게 찬성표를 던진 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다시 네. 이번에는 예를 들면 부결로 되더라도 다시 22대에 발의되면 이제 그때는 9명만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가결이 될 수 있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뭐 그런 것 때문에 더더욱 그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때쯤이면 공수처의 수사 결과도 나올 것이고 또 경찰의 수사 결과도 나와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고 전제하고 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우선 지금은 지금의 상황대로 저희들이 그 부당함에 대해서 뭐 국민들을 설득하고 있고 22대로 가면 그때는 공수처나 경찰의 수사 결과가 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예. 그것과 관련해서 그때는 그때대로 또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이 그 반대가 22일인가요? 비공개 중진 간담회에서 당론으로 채택됐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뭐가 맞는 겁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당론으로 채택한 적은 없었습니다. 예. 사실상 당론처럼 그동안 저희들이 이 특검법에 대해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네. 그 중진 간담회 할 때 뭐 사실상 그동안 당론처럼 진행되어 왔지만 그래도 오늘 있는 의총에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서 당론으로 결정하는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네. 당론으로 채택하려면 뭐 의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시고 추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오늘 의총에서 논의를 하면 예. 결론이 어떻게 모아질지는 오늘 의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형식 절차상으로는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당론이 없는 걸로 봐야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원내 지도부의 계획은 오늘 의총에서 당론으로 채택한다 이런 계획이신 거고요. 오늘 당론으로 논의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당론도 종류가 있는 게 강제 당론이 있고 권고적 당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제 논의를 해봐야 예. 뭐 어떤 당론으로 채택할지 여부도 네.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반대를 한다고 하지만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 부분을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논의를 거치면서
결론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당론으로 채택을 해버리면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들은 당론을 위배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회에 또 징계 문제가 불거지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당론을 채택했던 안건들에 대해서 예. 뭐 당론을 지키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뭐 징계 여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한 경우도 있지만 뭐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는데 네. 또 찬성 의사를 밝힌 분들 중에 또 22대에는 국회에 없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 문제는 추후에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그거에 대해서 강제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그것을 지키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와 연결해서 지금 김태흠 충남지사 같은 경우는 몇 차례 걸쳐서 입장을 밝혔고 어제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찬성 의사를 밝힌 안철수 의원 보고 차라리 나가라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당에서 뭐 징계 여부를 검토하지 않더라도 당 안에서 이런 목소리가 분출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목소리가 충분히 분출될 수도 있을 텐데 예. 우선 오늘 의총과 그리고 본회의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VIP 경로설 관련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이 계속 보도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 VIP 경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성격 규정을 하세요, 의원님은? VIP 경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것이 조사한 내용, 이제 수사는 아니고 기초 조사인데요. 그 조사 그리고 그 이후의 수사 과정 그리고 수사 결과에 대해서 네.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그것이 수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가 네. 그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경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리고 어떤 과정에서 어떤 내용의 말씀이 있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네. 이 국방부에서 그러니까 해병대에서 이루어지는 그 군 검찰 군 경찰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그 기본 조사가 어떤 성격의 것이며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것이 나중에 수사기관으로 민간의 수사기관으로 넘어와서 수사를 진행할 때 과연 그것이 무슨 상관관계가 있고 인과관계가 있느냐의 문제로 예. 법리적으로는 들어간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점인데요. 저희가 어제 박정훈 대령 그 법률 대리인인 김정민 변호사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김정민 변호사의 주장은 바로 VIP 경로설이 시작점이다. 무엇의 시작점이냐면 수사 개입 내지 수사 외압 의혹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성격 규정을 했거든요. 이 점은 이런 시각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대통령으로서는 국방부에서 진행되는 그리고 여러 사정들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네. 그것이 영향을 미치느냐 안 미치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어떤 의견을 줬다. 그리고 대통령도 사실은 평생을 검찰로 살아오면서 어떤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식견과 전문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네. 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신 것 자체가 그 자체로서 무조건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물론 그 사실관계도 지금 다 따져봐야 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되겠지만 지금 그런 것이 있었다고 전제하고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전제하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뭐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단초가 됐고 그것이 시발점이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논리적인 비약이 심한 것 같고요. 법리에도 맞지 않고 지금 그 관련 법들이 개정되면서 군 수사기관에서 하는 그 조사의 성격에 대해서도 네. 너무 그 성격을 무시한 채 그냥 일방적으로 논리 비약을 해서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김정민 변호사가 어제 주장한 내용 중에 대통령 측근을 통한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라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었는데요. 자, 이게 공수처 수사든 특검이 되든지 간에 이것도 만약에 그 의혹이 제기가 된다면 당연히 수사 대상에는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떠나서 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로 밝혀져야 되겠지만 그것이 뭐 공수처 수사든 어떤 수사든 예. 그런데 그냥 지금 어떤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도 없이 계속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다음에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가 마치
그 이후에 이루어질 뭐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다 바꿨다, 뭐 바꿀 우려가 있다, 뭐 네. 바꾼 것처럼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자체가 지금 이 사건의 문제고 거기에서부터 불필요한 의혹이나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는 거고 그것을 그런 단추 하나를 가지고 너무 그것을 크게 확대 해석해서 지금 특검 논의까지 오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근거가 있는 의혹은 아니다. 이런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개혁안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 네, 20일 때 국회에서는 끝난 걸로 봐야 되는 거죠. 어차피. 저희로서는 여러 문제가 있고 구조개혁을 포함해서 네. 이 제대로 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렇게 모수개혁만 급히 해놓고 또 그 이후에 구조개혁이나 다른 논의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반쪽짜리도 아닌 연금 개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네.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당 안에서도 뭐 나경원 의원이나 그다음에 그 윤희숙 그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거 모수 개혁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주장을 했는데 절대로 받을 수가 없었던 겁니까? 당내에서 뭐 다른 의견을 내시는 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금개혁특위에서 여러 논의를 하다가 중단됐고 지금 21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사실 이 연금개혁 내용 저희들이 그러니까 연금개혁특위에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제안했던 내용을 저희 당 의원들조차도 공유하지 못하고 있고 그 내용은 매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서로 공유하고 이해하고 설득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저희는 또 여당이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어떻게 앞으로 집행해 나가고 그러면 구조개혁은 어떤 틀로 해서 또 22대에는 또 어떤 구조개혁을 하는 법안을 만들 것인지 그런 여당과 정부는 또 협의하고 논의하는 과정들도 필요한데 그런 거 전부 다 생략하고 21대를 3, 4일 남겨놓고 갑자기 모수개혁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 얘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어제 그 백서발간 특위는 특검이 아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면담은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네. 부적절하다라는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총선 백서는 총선 패배 원인을 좀 차분하게 분석하고 당을 좀 재정비하면서 다음 선거를 승리하기 위한 어떤 전략들을 대비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총선 백서를 발간하면서 이렇게 논란이 되고 그런 여러 공정성 시비나 이런 것들이 이뤘던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총괄했던 비대위원장으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상태입니다. 근데 총선의 공천이라든지 선거 전략을 세우는 것, 그다음에 뭐 유세 일정이나 모든 그 총선의 과정들은 비대위원장과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총장이 협의해 가면서 모든 과정들을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총선 백서팀에서는 1차적으로 실무 책임자인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거기에서 뭐 어떤 것들을 잘했는지 어떤 것들을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동훈 위원장께서 나와서 면담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말씀들은 사무총장인 제가 충분히 다 설명할 수 있고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거나 제가 알지 못하는 부분은 총선 백서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다 하시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마치 어떤 결론이라도 내려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혹시 지금 의원님의 이 말씀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사가 담겨 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의사를 확인하고 하시는 말씀인지가 궁금해서. 한동훈 위원장님의 의사를 확인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이제 내일 가서 면담을 할 예정인데. 그러니까 특위와 어제 기자들과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일정이 정해졌느냐, 한동훈 위원장 그럼 나갈 계획이 있느냐, 그리고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뭐 꼭 불러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적절해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사무총장으로서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을 보좌하면서 선거 실무를 총괄했던 사무총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어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의원님이 조금 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의 경우 이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 아니냐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따라서 거기서 21대 저도 총선 백서를
위원으로서 집회에 참여했었는데 그때도 황교안 대표가 물러난 상황이었지만 황교안 대표까지를 모셔다가 이런저런 걸 묻고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근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재등판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 논리도 여기에는 스며 있는 거 아닐까요? 재등판할 수 있는 상황 논리가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생각과 의도와 다른 그런 계산이 있기 때문에 부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저는 의심을 받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게 의도가 있는 거다. 총선의 책임은 총선의 책임으로 끝나는 거지 그 뒤에 어떤 정치적 행보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불러야 된다. 물러났지만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알겠습니다. 다른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홍준표 대구시장이 거의 계속 한동훈 전 위원장을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 수석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